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5강 본문 30쪽 둘째 줄부터 33쪽 셋째 줄까지 내용을 탐구해 볼 거예요. 모두 한 번 듣고 또 한 번 읽고 책상에 앉은 건 맞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주요 내용이 머리에 떠오르나요? 잘 정리해서 써보세요. 보통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길지 않은 내용을 꾸준히 요약하다 보면 글을 읽고 요약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어요. 틀리고 맞고를 신경 쓰기보다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을 적절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내용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또 너무 간단하게 서술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한 요약 밑에 선생님 요약도 함께 쓰세요. 여러분의 요약이 더 정확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요약하는 내용 또는 그 수준과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문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방법을 익혀 나가면 돼요. 알았죠? 공책에 자신의 요약과 선생님 요약을 함께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다 썼나요? 오늘 내용은 정어리를 잡아 오두막에 돌아왔다가 잠든 노인을 본 청년이 다시 나가서 저녁거리를 얻어온 뒤에 노인을 깨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저녁 식사하는 내용이에요. 노인과 청년의 관계가 참 따뜻해 보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로 인한 거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서로 같은 일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짧지 않은 데다가 청년은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은 청년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으로 보여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우정을 쌓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 등 또래와 우정을 쌓기 마련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우정 또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좋은 고전들을 읽으면서 사람과 인생에 대해 성숙한 자세로 사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바래다.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그리고 가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배웅하거나 바라보다. 이렇게 두 가지 주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뭐 하길 바래 할 때 그 바래는 틀린 표현인 거 혹시 알고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바래라고 말 안 하려고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바래가 익숙하긴 해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가 행복하길 바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내 바램이야, 이런 말 할 때 바래 또는 바램은 원래 바라 또는 바람이라고 써야 해요. 바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바라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너무 잘 쓰는 단어라 그게 맞는 걸로 알거나 또는 틀린 줄 알면서도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니까 잘 못 고치거나 안 고치는 거죠. 이 외에도 평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잘못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예를 들어 볼까요? 설레이다. 이 말은 설레다 라고 써야 해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쓴 빙과류 있죠? 설레임.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설렘이라고 해야 하죠. 그리고 소개시키다. 이 단어는 소개하다 라고 해야 해요. 누구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키다는 사동의 뜻, 그러니까 제3의 대상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앞선 말의 경우 제3자에게 소개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소개를 해 준다는 말이니까 그냥 누구 소개해 줄까?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믿겨지지 않다. 이것은 믿기지 않다 라고 쓰면 돼요. 믿기다 자체가 믿다의 피동인데 거기에 지다, 그러니까 어지다 형태로 피동의 표현이 또 쓰이는 바람에 피동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피동이란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함을 당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 이런 걸 피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여지다. 이 말은 보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중 피동이 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가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하루가 자기 스스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말은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되다가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명령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 너 행복해야 돼, 행복해,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가 맞죠. 또 문제를 맞추다. 여기서는 문제를 마치다가 맞아요. 우리가 흔히 시험을 풀 때 문제 맞췄어? 이럴 때 쓰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맞추다가 아니라 마치다. 그러니까 맞았느냐 틀렸느냐 할 때 말은 마치다가 맞아요.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이란 말은 내로라 하는 이라고 써야 해요. 내로라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로라 하는 어떤 정재계의 인사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가하다. 이거는 삼가다 라고 쓰면 돼요. 지금 말한 이런 단어들은 이중 피동이 되거나 불필요한 사동을 쓰거나 또는 익숙한 발음 때문이거나 의미를 잘 몰라서 쓰는 잘못된 용례인 거예요. 이것들 외에도 많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단어들은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잘 알아두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틀리게 쓰지 않도록 노력해 봐요. 원래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려면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말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의식해서 바르게 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단어는 영락없다.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그리고 저물녘. 저물녘은 날이 저물 무렵. 그러니까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를 말하는 거죠. 다음 단어 미풍. 미풍은 약하게 부는 바람. 그리고 공용. 공용은 공공의 목적으로 씀 또는 그런 물건. 그리고 블록. 블록은 시가지, 주거지대 따위의 작은 단위들을 몇 개 합친 일정한 구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획은 뭘까요? 구획은 교재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연결된 단어니까 지금 블록이란 단어를 통해서 나오게 된 단어니까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구획. 구획은 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름 또는 그런 구역을 말해요. 빠져들면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에요.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옮겨 적은 뒤에 잘 교정해 보세요. 고치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교정을 마친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됩니다. 잘 고쳐봤나요?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 좋은 문장이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죠? 다른 문장으로 같은 뜻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었고, 잠들어 있었고를 자고 있었고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해는 이미 진 상태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 상태였다 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든 상태였고, 잠든 상태였고, 그러니까 요건 1번이었으니까 잠든 상태였고, 그리고 주변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진 상태였다 라는 문장을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자고 있었고 해는 져서 어두운 상태였다 라고도 바꿀 수 있고,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든 상태였고 주변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뜻이죠. 첫 번째 고친 문장은 원래 문장에서 해가 이미 진 상태였다. 이 진 상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어두운 상태라고 말했어요. 해가 지면 보통 어두우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친 문장은 또 조금 다르게 고쳐본 거예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이건 약간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둠이 내려앉다. 그리고 청년이 돌아왔을 때를 청년이
돌아와서 보니 노인은 이렇게 잠들어 있었고 이런 상태였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같은 뜻의. 여러분은 어떻게 고쳤나요? 각자 자신이 고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화면에 나온 다음 문장도 공책에 옮겨 적고 잘 고쳐보세요. 고쳐봤나요? 이건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문장을 구성하는 어휘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볼게요. 의자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반으로 접고는 노인이 말했다. 이 순서를 신문을 먼저 앞으로 빼서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의자에서 일어선 노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반으로 접고는 노인이 말했다를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의자에서 일어선 노인이 말했다 라고 순서를 바꿔본 거예요. 여기서 접고는은 동작이 완료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아주 미묘하게 의미의 차이가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확한 순서와 과정을 꼭 드러내야 하는 문장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동작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며 신문을 반으로 접는 이 동작이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의자에서 일어서는 동작하고 같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나며를 일어나면서로 바꿀 수도 있죠. 이 노인이라는 주어를 앞으로 당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쭉 당겨서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얘는 같으니까 말했다. 여기서는 접고는보다 접으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말했다. 어때요? 이 문장 역시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비교해보고 같은 뜻의 문장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은 앉은 채가 앉아로 바뀌고 잠들어 있었고 다음에 쉼표가 들어갔어요. 이처럼 문장 부호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문장 부호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교정의 일종이에요. 쉼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을 읽는 방법이 다르고 의미가
쭉 연결되기도 하고 또 잠깐 끊어지는, 분리되기도 해서 문장 부호도 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문장이 조금 더 간결해진 느낌이에요. 어때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청년이 돌아왔을 때, 원래 문장은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진 상태였다. 이렇게 쭉 이어진 문장이었는데, 이것을 청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고 해는 이미 진 상태였다 라고 교정을 했습니다. 잘 보고 여러분의 문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고쳐도, 이거 고치지 않고 쉼표만 해도 교정을 한 거지만 이렇게만 고쳐도 문장이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아마 잘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해 보고, 선생님이 교정했던 그 문장과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직접 교정한 문장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오늘 교정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테라스 사장인 마틴 아저씨에게서 얻었어요. 우리 교재에 노인과 바다 31쪽 밑에서 5째 줄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의 키워드는 선행, 인정, 가치, 기준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 오늘의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지어도 돼요. 이 키워드 또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청년과 노인. 아마도 청년은 이제 부모가 있으니까 노인을 위해서 테라스 사장인 마틴 아저씨가 그런 음식을 제공해 준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참 아름답고 훌륭한 태도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 하기보다는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죠. 그건 도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하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우리가 살기에 좋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그 영향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꼭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돕는 게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 뭐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테니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고전 명작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문장을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철학이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세요. 그럼 오늘 ER에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